자, 영어로 정치는 politics죠. 네. 네, 정치가 politics인데 5월이 뭐더라?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다, 그지?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다. 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폴리스가 그리스의 우리 흔히 도시 국가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네. 도시 국가라고 번역하는데 안 되겠다. 도시 국가라고 볼게요. 도시 국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도시 국가라는 말은 조금 오해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저기 그 현대의 한국 사람 기준으로 도시 국가라고 이제 특징을 뽑아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폴리스 자체가 그냥 공동체였어요, 그죠? 우리 국가라 그러면 우리 현대 저기 현대의 한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현대에는 국가라고 그러면 사회하고는 조금 분리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도시 이러니까 또 거기도 대립적인 앞에 아래 시간에 나왔지만 항상 사람들은 대립적으로 사고하니까 도시 그러면 urban 그러면 rural 하고 이제 농촌 이러고 국가 그러면 왠지 뭐 시민사회 뭐 이런 식으로 대립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오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폴리스 자체는 그냥 공동체였고 직접 민주 고대 아테네 대표적이잖아요, 그지? 직접 민주주의가 지배했기 때문에 사회가 곧 국가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소국 과민이란 말 했잖아. 나라의 크기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은 기껏해야 뭐 한 수천 명 정도 초기 수백 명 될 수 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폴리틱스라는 말 자체는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그 중에서 공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폴리틱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폴리스가 공동체라는 뜻이니까 사회 그 자체니까 지금 현재 시민사회 혹은 사회랑 분리되어 있는 어떤 대상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오케이? 애초에 어원상에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소규모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가 뭐 참주정처럼 특정한 개인이 독재를 한다던가 1인 지배를 한다던가 시라쿠사처럼 그런다던가 아니면 뭐 테베처럼 신정정치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지배한다는 그게 아니고 다수지배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뭐 아고라 뭐 이런 데 모여갖고 그거를 어떤 공공의 어떤 사안들 의제들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원래 어원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이해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치 그러면 두 가지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두 가지 갈래로. 예를 들면 우리 학생평의회 의장님 계시지만 가끔 이제 뭐 선생님이 유신이 보고 정치 잘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정치랑 정치인들이 국민들 의사하고는 다른 결정을 하니까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잖아 뭐 이렇게 할 때 그 정치하고는 다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라 그러면 머릿속에 두 가지 그 어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자체가 두 가지로 갈래가 지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4월 15일 날 선거를 하고 우리 의사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정치적인 활동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우리 의사 반영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활동 역시 넓은 범주에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국가를 이때 국가는 이제 컨트리 얘기하는 겁니다. 스테이트 아니고 공동체도 소위 국가. 이 국가 전체의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일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큰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어떤 특정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공동체 일반이 아니라 국가 고유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정치 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집합,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공동체에만 국한되는 그런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둘 다에 해당하는 활동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시험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끔 내는데 그건 뭐냐면 그 맥락, 상황 맥락에 대한 판단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활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럼 그 개념이 실제적인 상황이나 맥락에 적용되는 그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보려고 그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되는 게 아니고 됐죠? 네. 한 사례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끝나가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소위 원구성이라고 하는데 21대 총선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각 정당별로 선출이 되고 나면 국회를 이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 리더 뭐라고 불러? 의장이라고 부르죠. 체어맨 있잖아요. 의장도 필요하고 부의장도 2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가 행정부에 각 그 집행기관들이 있으면 각 부서들, 부처들 거기에 대응해서 전문적으로 국정을 감시한다던가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갈래를 지어갖고 그 국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뭐 완성반도 작년에 배웠지만 사회 시간에 체험도 쭉 배웠지? 그럼 우리가 상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상임위원회 장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각 정당별로 특히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갖고 구성을 하는데 그 경우는 말이에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겠지. 정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잖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뽑는 선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던가 뭐 위원장 선출한다던가 이거는 국가 고유의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총 300명인데 국회의장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고 부의장은 2사람이고 상임위원장 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임위원회 수는 또 제한되어 있겠지? 예, 그러니까 하나의 국회의원들 전체 공동체로 보면 그 공동체 내부에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이기도 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때 이 현상은 이 정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공동체 활동 전반적인 어떤 사안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특성하고 그다음에 국가 고유의 사안에 해당하는 특성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시작할 때. 자,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자, 첫 시간이니까 뭐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 근데 개괄적인 얘기는 사실 모든 학문에 공통된 얘기라서 특별히 뭐 새롭거나 신경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모든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시작할 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개념이 있으면 뭐 모두 명확하게 한다. 시작 단계에서 대표 수학이 그렇지? 뭐 방정식을 배운다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 방정식에 정의부터 시작하죠. 그럼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면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다는 얘기는 그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 다른 개념과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그 윤곽을 명확하게 짓는 게 정의잖아요, 그지? 말 자체가 디파인이잖아요. 여기 한계란 뜻이니까 어원 시간 했죠? 그래서 개념의 정의가 데피니션이 명확하게 정의가 명확하게 되면 윤곽이 말끔하게 퍼지하지 않게 이렇게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 수학에서는 이제 theorem이라고 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정의가 잡히면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정의에 따라서 그 삼각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유한 속성, 특징 뭐라고 부르든 그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정의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정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속성이라고 부르든 기능이라고 부르든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의 일을 공공의 일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결정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결정하고 결정을 했으면 실제로 집행하기도 하고 어떤 원칙이 있으면 이거를 적용하기도 한 활동이 정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적으로 뭐냐면 서로 공동체 구성원 사이 갈등이 벌어져갖고 공동체가 이게 깨진다거나 파탄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선거를 뭐 내전의 조직화 이런 말도 하거든요. 선거라는 게 없으면 전쟁 벌릴 거 아니에요. 옛날 뭐 왕당파랑 공화파가 싸우듯이 전쟁 벌이듯이 그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본연의 목적 자체는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활동이겠지? 맞죠?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데 뭘 방지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데 그 대립과 갈등이 공동체 전체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은 또 그 논리적 생각이 가는 거죠. 그럼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은 왜 발생하겠어? 뭔가 귀한 게 있으니까, 그지? 맞죠? 뭐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지. 예, 뭐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200이면 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게 뭐가 있겠어? 아무나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이 있는데 그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것의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그게 적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희소하다라고 하죠. 레어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희소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서는 짠 상태에서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활동인데 공동체가 파탄 날 수도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대립과 갈등일 것이고 그러면 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 희소한 것, 귀한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소 가치를 자기 걸로 향유하기 위해서 자기 걸로 전유하기 위해서 할 때도 이렇게 갈등이 벌어질 텐데 그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평화로우려면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합리적이라는 말이 이때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rational이 아니고 reasonable인 것 같아. 네. rational 그러니까 수적으로 이렇게 그 ratio 그러니까 비례라는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수학적인 합리성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납득은 약간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러니까 합당한 reasonable 한 방식으로 그러한 대립을 조정하는 활동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그걸 원칙이라는 형태로 결정을 하면 말하자면 입법이 되겠죠? 일정한 규범으로서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서 한다 그러고 법률이나 법 뭐 이런 게 될 테고 아니면 뭐 요즘 하는 것처럼 뭐 재난지원금이든 뭐 기본소득이든 등등등 이런 어떤 실제 정책의 집행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아라고 한다는 얘기는 구성원들이 그 어떤 특정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의 결정에 합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향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든 어떻게 뭐 나아간다고 표현하든 간에 그쪽으로 그러한 가치 자체를 합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네, 교재 보면 그런 식으로 여기는 분절돼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 정의가 명확하면 그거를 순서에 따라서 차근히 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그게 뭐 영어 문법이든 뭐 지구과학이든 뭐 자연과학이든 다 그런 식으로 절차를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해두면 좋겠다. 네, 또 하나 끝났네요. 여기까지 또 질문요.